양호한 고용 데이터로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흐려지면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전, 고용 데이터의 낙관론 속에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30분 뒤 하락으로 반전해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져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1월 비농업 고용은 1년 만에 최대치인 13만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4.3%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번 고용은 헬스케어 부분이 1월 고용 증가를 주도했고 사회지원 그리고 건설 부분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연방정부 고용은 1월 중 3만 4천 명이 감소했고 이 중 일부는 지난해 도지의 인력 감축 당시 일정 유예기간 후 퇴직하는 조건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던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업률이 한 달 전 4.4% 대비 낮아졌다는 점이고 이번 시장의 예상치는 4.4%라 그만큼 지금 또 실업률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오늘 나온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이 돼. 그러한 이유는 이 실업률이 낮아지면 결국 미국은 소비 증가가 더욱더 촉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면 좋은 기업은 계속해서 좋은 매출 그리고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점점 더 좀 뒤로 밀려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기에 지금은 옥석 가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이제는 올라갈 주식만 올라가고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금리 인하는 다가오는 6월 아니면 7월에 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에 당분간 한 3개월 정도는 이 금리 인하 변수가 크게 자극을 시키지 않아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 기업의 펀더멘탈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사항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그러니까 내일 밤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라, 이 수치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생활비가 얼만큼 올랐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2.5%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내일 밤 이 수치가 2.5% 아래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나스닥에는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2.5%는 지난해 6월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관세 영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가 될 수 있기에, 이렇듯 이 수치가 2.5% 그리고 2.5%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또다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증시에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흐름세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다시 마이크론이 이날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반등세를 탔고, 최근 메모리 반도체 행보 중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가장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아직까지 추세선이 그렇게 하락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결국 이 HBM4가 탈락했다는 루머로 지난주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이 루머가 재차 수정이 되면서 이날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HM4를 양산 중이며 가이던스보다 한 분기 앞당겨 고객 출하를 시작했다고 말해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탈락했다는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여기에 수익성 전망도 상향해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제시한 매출 총이익률 68% 전망치를 넘어 재무 구조가 강화됐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금 상황에선 메모리 반도체가 돈을 제일 잘 벌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지금 단기간에 이 수급 이슈로 메모리가 2배 이상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 마이크론은 최근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에도 공장을 증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455달러를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여 22이동평균선까지 주가의 흐름세가 내려왔고, 이날은 반등을 해 단번에 41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최근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에 이 HBM4가 탈락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근황을 따지고 보면 지금 트럼프가 자국 기업의 증진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굳이 엔비디아가 이 마이크론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마이크론을 배제시킨다는 내용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원래 엔비디아의 HBM 성능 문제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도 이번에 베라 루빈에 참여가 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따라 지금 마이크론이 뭐 성능 이슈 뭐 이런 기타 이슈가 나타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또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저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변동성이 지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10% 오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뭐 다음날도 5%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 변동성은 당분간 한 3주 정도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좀 이어질 것이라 이런 변동성을 좀 즐기면서 내려올 때는 좀 사고 또 올라갈 때는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에 마이크론과 더불어 지금 샌디스크 역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날 주가는 또 10% 이상 상승을 했고 웨드부시는 최근 또 샌디스크에 대해 깜짝 실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수급이 좋고 시장의 힘도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웨드부시의 맷 브라이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샌디스크의 깜짝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해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SSD 공급이 심각하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매출 총이익률이 역사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 역시 앞으로도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고 그러한 이유는 지금 수급 자체가 M7 그러니까 이 빅테크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예, 지금 수급 상황을 보시면 구글도 좀 빠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그리고 아마존도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 특히나 지금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AI가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전부 다 먹어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 이렇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가 지금은 AI 그리고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게다가 지금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특히 HBM과 고성능 D램 중심으로 수급이 재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작년까지는 GPU와 빅테크 중심의 랠리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 GPU에 실질적으로 탑재되는 이 메모리의 공급 부족과 단기 상승이 더 직접적인 이익 개선으로 연결이 돼 투자자들의 시선이 점차 메모리 업체들로 이동하는 구조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지금은 AI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이 과거 몇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포인트를 할 수 있어 특히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이 6세대 구간이 기술 장벽이 높아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는 단순히 업황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타이트함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과거처럼 단기 급락을 걱정하던 사이클과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 캐펙스 빅테크들의 이 캐펙스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고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의 가시성이 높아진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빅테크의 AI 투자는 지금 달 착륙 그리고 철도 구축을 넘는 미국 사상 단기간 최대 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메타는 AI 투자 총액만 6,700억 달러에 달해 이는 3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 예상되는 2026년 미국 국내 총 생산량의 2.1%를 차지하는 규모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GPU 공급이 늘어나면서 결국 병목 현상은 메모리로 이동하고 이 AI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메모리 대역폭과 적층 기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주가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특히나 국내 주식도 삼성과 그리고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른 주요 업체들은 범용 D램보다 HBM과 서버용 DDR5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이는 결국 이러한 회사들의 이익 개선으로 직결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가격이 상승 추세가 실제 계약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 돼 그러면 또다시 이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ETF를 통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주가들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지금 국내 시장 역시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이 ETF 대기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이 ETF에 포함된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더욱더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 말씀해 드립니다. 이에 샌디스크도 보시면 지금 최근 725달러까지 올라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무려 89까지 올라왔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RSI가 89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주가가 좀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힘을 좀 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SI가 좀 80을 넘자마자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 주가가 좀 크게 빠지며 15% 그리고 뭐 전날에는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단번에 뭐 540달러
분할로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또 이렇게 하락세가 그렇게 길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날 역시 또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2, 3주 그리고 뭐 3, 4주 정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또 내려올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갈 때는 좀 조금씩 팔고 뭐 이러한 경우 또 단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주식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